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이 렌터카 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의 박재욱 대표와 타다의 차량을 제공하는 업체, 즉 이제 모회사인데요. 이 소카의 이재용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사실 올 초부터 이 타다 측의 영업 행위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택시 업계와 타다 측이 격한 대립을 보여왔는데요. 네. 결국 검찰은 사실상 택시 업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들의 다툼에 대해서 보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게 과연 무슨 문제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택시 업계와 타다 측이 어떤 부분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또 검찰은 어떤 근거로 타다의 서비스를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는지 그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다 그리고 택시업계와의 갈등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다 서비스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일종의 이제 카쉐어링 서비스. 쉽게 말하면 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같이 제공하는 렌트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와 기사가 같이 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카니발과 같은 11인승 승합차라는 부분과 네. 운전기사가 같이 제공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지 뒤에 전개되는 법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면 그 회사 소속 차량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차량에 기사까지 포함하는 것도 드물기는 하지만 렌트카 업체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타다의 경우는 자사 차량이 아닌 모회사인 소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제공합니다. 네. 아울러 파견되는 운전기사의 경우도 이 타다나 소카 소속이 아니라 제휴된 파견업체 소속의 기사를 알선,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경제의 추진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합니다만은 네. 물론 또 택시업계나 검찰의 입장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법이다라고 본 걸까요? 그 타다 업체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거죠? 네, 가장 대립되는 부분은요. 이 타다의 이러한 사업 형태가 이게 렌트카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콜택시 형태의 택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일명 여객자동차법인데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다르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택시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업계 및 검찰 측은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도 받지 않고 사실상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이를 콜택시와 비슷하다. 택시를 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한 게 아니냐.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죠. 예. 반면 타다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자신들은 택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렌트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툼이 가장 큰 다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타다가 택시가 아니라 렌트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여객자동차법을 보면요. 이 렌트카 사업자의 경우는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즉 소개를 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실상 렌트카 사업자가 택시 사업을 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시행령을 보면은 예외가 있는데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기사도 같이 알선, 즉 소개해 주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타다는 이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강조하셨군요. 예, 제가 앞서 타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 운전기사까지 같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만 빌려준다는 점, 그리고 그 소속 기사들은 타다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좀 잘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예. 이 타다 및 소카는 이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1인승 이상 차량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다에서 제공되는 운전기사는 타다라는 그 회사 소속이 아니라 예. 협력업체 소속이고 그래서 타다는 이 운전기사를 중간에서 소개, 즉 알선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니 결국 현행 법령에는 위반되는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타다 측의 논리입니다. 근데 검찰은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검찰은 또 달리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타다 및 소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협력업체 기사들을 단순히 소개, 즉 알선만 하는 것으로 꾸며 놓았지만 자신들이 조사를 해보니 협력업체 소속 운전자들을 실제로 관리를 했다. 사실상 자신의 조업원처럼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대기 지역까지 소카가 직접 관리 감독을 했고 그리고 결제도 타다 어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는 타다 및 소카가 콜택시와 같이 이 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운전기사와 차량을 같이 대여하고 있는 이 타다 및 소카의 서비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콜택시 운영과 같다고 보아 위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요. 반면 타다 및 소카의 경우는 이는 차량 대여 사업인 렌트카 사업이고 기사까지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네. 자신들은 법을 어긴 것이 없다. 즉 합법적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자,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인데 타다는 어떤 입장이죠? 운행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네, 뭐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타다 측은 지금 검찰 기소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요, 근데 이런 비슷한 논란이 6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이유로 철수를 했었죠? 네, 우버의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뭐 서비스, 이것을 뭐 우버 X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예. 이 서비스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 면허도 없이 유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무척 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 서울시와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버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재판 결과는 어땠죠? 네, 우버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4년 말경에 검찰은 우버 코리아와 그 대표 그리고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 및 렌터카 업체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는 이 렌터카를 빌려서 유상 운송을 하는 등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사업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네. 이 재판으로 우버 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고요. 이 우버 코리아 대표에게는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렌터카 업체 및 그 대표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타다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기소는 됐고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재판의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쟁점은 우버의 경우가 유사합니다. 예. 이것을 면허가 필요한 택시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렌터카 사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예. 아울러 만약 이를 렌터카 사업으로 볼 경우에도 앞서 소개한 우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버의 경우는 뭐 초창기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11인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차량을 사업에 뭐 바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을 다툴 여지가 없이 쉽게 유죄가 인정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타다 및 소카의 경우는
시행령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도록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이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택시 사업으로 볼 것이냐, 네. 렌트카 사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다 운전자 그리고 타다를 이용한 손님은 어떤가요? 법에 저촉되는 걸까요? 현 시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도 이 사건의 플랫폼을 만든 타다와 쏘카의 대표들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택시 사업으로 볼 것인가, 렌터카 사업으로 볼 것인가. 근데 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조계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예. 사실상 콜택시와 같이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위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검찰에서 들고 있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콜택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사실상 이걸 택시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어떤 그 사업 형태 자체를 놓고 보아야지. 이용자의 인식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만 놓고 어떤 형사처벌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어떤 그런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또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상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승합차를 대여해주는 형태인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콜택시가 아니고 뭐냐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현행법에 비춰보았을 때는 처벌의 여지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막 기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법리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굳이 제 입장을 물으신다면 저는 재판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신중하시군요. 예. 자, 근데요. 사실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무부처에서 정확한 규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이런 형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물론 검찰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었겠지만 과연 이게 기소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만약 법원에서 이 타다의 영업이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택시 업계와 이 공유 경제를 시도하는 스타트업 업계라든지 이런 측의 화해나 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법원이 내릴 경우에는 또 택시 업계는 완전히 반발을 할 것이고요. 네. 역시 또 대화나 타협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가든지 간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어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네. 양측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타협을 전제로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나라는 어때요? 타다나 우버의 경우에 다른 나라는 허용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 다국적 기업인 우버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우버의 경우는 45개국 1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에 허용 여부를 두고는 역시 우리처럼 각 나라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라든지 스페인 마드리드를 비롯해서 태국, 브라질, 독일 등의 일부 도시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우버의 영업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덴마크나 영국,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 논란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국 뉴욕과 싱가포르에는 면허 취득 등 각종 규제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우버가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콜로라도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버, 타다. 근데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사실은 미래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작정 이걸 찬성하거나
또 이것을 금지시킬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기존 어떤 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허용할 부분은 허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제도라는 게 도입 당시에는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발전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부산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견습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요, 한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님이시죠. 예. 이 기사가 견습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 회사에 대해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견습 기간 한 달 동안 일반 버스 기사와 동일하게 뭐 새벽 4시에 출근을 한다든지 혹은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견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하네요. 버스 기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이 일을 하고도 견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못 받은 거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버스 회사들은 통상 기사를 채용하면은 약 한 달간의 견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버스 회사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부산시 버스 운송사업 조합 측에 따르면 오히려 견습 기간을 하면서 이제 일을 가르쳐야 되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문제 삼으면 아예 견습 기간을 없애는 회사가 더 많아질 것이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회사든지 간에 수습 기간에도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다 하는데 견습 기간 동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 견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각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이러한 견습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교육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볼 것인지, 네. 아니면 채용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다만 채용을 전제로 근로자의 어떤 작업 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일종의 수습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만 향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뭐 견습 기간, 인턴 이런 신분으로 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똑같이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 측, 즉 사용자 측도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예.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은 하는 쪽으로 합의를 좀 도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어느 정도 최소한 실비 정도는 제공을 하는 게 어떤 법리에도 좀 맞아 보입니다. 네, 네.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 사는 법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